자, 상반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집값 하락, 질병, 총선 결과, 여당 180석. 그리고 12월에도 나왔고 2월에도 나왔고 5월에도 또 나온 거. 부동산 대책. 지금 일단은 강남 3구부터 하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질병 문제, 이거 2월부터 자주 나오기 시작했죠? 총선, 요거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들. 이런 것들이 상반기 내에 키워드가 됐었다.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상반기부터 봅시다.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9억 이하 계속 오른다고 그랬죠?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 어디밖에 없어요? 구로 빼곤 다 떨어지고 있다. 구로는 앞으로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구로 역시 조만간 떨어질 거다. 서울 전 지역 지금 하락세다. 근데 요새 이야기하는 게 서울의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반등 신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거래량이 줄었죠. 거래량이 줄었을 때는 상승 중이면 상승폭이 감소되고, 하락 중이면 하락폭이 감소되겠죠. 지수 측정상 백채가 1억이다 그랬을 때 총량은 100억이죠. 여기서 두 채가 5천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면은 99억으로 바뀌죠. 98채는 그대로 1억이고 두 채는 5천만원이니까. 그러면은 하락률은 1% 하락이죠. 그런데 거래량이 줄고 하락폭이 커졌다. 한 채가 3천만원에 거래했다. 그럼 99억 3천이죠. 그러니까 0.7% 하락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랑 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하락이 더 심한 상황이에요? 거래량은 반토막 났고 가격도 더 낮게 거래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얘가 더 하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르다. 지수 측정 방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자, 대구 어때요? 누가 자꾸 대구 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갑자기 동구하고 수성구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들 지금 하락 이어지고 있죠. 대전 상승폭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늘었네요. 보유세 이슈라든가 몇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번에 조금 더 늘었다. 하지만 대전은 지금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고 멀지 않았다고 그랬죠. 광주도 하락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이슈 중에서 서울은 강남 떨어지면 그래도 서울은 오른다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떨어진다로 말 바뀐 거죠. 조금 더 우려먹었죠. KB나 부동산 114 지표 쓰면서 아직도 오른다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망했고, 지금 이제 붙들고 있을 때가 대전밖에 없었죠. 부산 어때요? 조정대상 지역 11월에 풀렸죠. 작년 11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가격 계속 뛸 것이다. 빠슝이니 이상한 소니 이런 인간들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쭉쭉 떨어지고 있죠. 요거 빼고는 쭉 떨어지고 있다. 수용구 최근에 잠깐 요거 0.01 같은 경우는 과거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다가 뭐가 터졌어요? 질병, 팬데믹 선언 WHO에서 정유, 항공 줄줄이 쇼크받고 있다. 자영업 짓누리고 있는데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 후 매출 증가했다. 자영업 힘들어가지고 재난소득 지급하니까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걸 노리고 한 거니까. 질병 사태로 인해서 경제 자체가 많이 무너졌죠. 총선, 부동산 공약,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마지막 표시문 하는데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추진해서 공급 확대. 이쪽도 공급 이야기 했죠. 이쪽은 공공택지죠. 3기 신도시. 그리고 규제는 강화할 것이고 규제 완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180석. 이쪽은 참패.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슈퍼여당. 앞으로 입법 속도 전이다.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 부동산 법에 대해서도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다음 국회에 대해서 180석 가지고 입법 속도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들 봅시다. 편법 증여, 대출 위반, 장특공제 축소,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요것 때문에 전세가 올랐는데 12.16 때문에 올랐다. 물론 12.16에 들어가 있는 얘기이긴 했지만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죠. 취득세 개선, 예를 들어 뭐 4주택 이상은 4%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청약 시스템 이관, 요거는 감정원,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집값 담합 처벌.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죠. 2월 21일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대출 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불법 막는 거죠, 이거. 얘네 둘 때문에 지금 투기 수요들의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자, 불법 전매 걸리면은 청약 못하게 하겠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요거는 일시적으로 매물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고, 허위 매물 개시 금지 및 처벌 시행했고, 종부세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걔는 21대로 넘어갔죠.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하겠다. 여기에 추가로
4월에는 대출 위반,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전매 제한 행위 제한 기간 강화하겠다. 이건 서울보다는 광역시 쪽이죠. 투기 수요들 너무 많이 몰린다. 청약시장에 분양권으로. 그거 막는 거고. 법인 주택 거래, 수도권 쪽으로 많이 퍼졌었죠.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됐다. 규제하면서 항상 뒷걸음질 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올해만 벌써 이만큼 빠르게 나왔다. 지금 그리고 5월 돼서도 바로바로 나오더라. 급매물 빠지면서 호가 증가가 아니라 급매물 빠졌기 때문에 호가 증가인데 급매물 빠지고 호가 상승 이런 식으로 자꾸 개수작 부리니까 바로 투기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왔다. 하반기 어때요? 이건 이제 대강 보이죠? 보합세 오름세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죠. 권땡이 투탑이잖아요. 이상한 소랑 오른다고 하는 거. 주사년 연구위원은 당연히 오른다고 하죠. 건사년 주사년은 당연히 오른다고 하죠. 이건 누군지 전혀 모르겠죠. 함씨인 것만 알겠는데 그렇죠. 이게 이 사람 1분기에 집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4월이 되고 5월이 됐는데 2분기 때 더 떨어지고 있죠. 상승 전망. 상승폭 쭉 떨어지고 전세에 대한 심리 지수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일시적 전망세, 일부 상승.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죠. 100% 오른다, 무조건. 내 집 마련. 6월 급매물. 하반기에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보합세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반기는 떨어졌으니까 하반기엔 다시 오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합세 얘기한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무주택 청약가 좀 높다면 분양시장 통해 내 집 마련해라. 틀린 말은 아닌데 언제 해라? 분상제 이후에 해라. 그리고 올해는 사실상 힘들죠. 분상제는. 올해까지는 좀 가점 높고 경쟁률 몰릴 테니까. 수요 높은 서울보다 교통 여건 개선되는 경기 지역으로 선회. 12, 16 나오니까 경기 지역 풍선 효과 낸 사람 누구냐? 너구나 이놈.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 개소리 하고 있죠.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규제했는데 무슨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예요.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하락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이딴 소리예요? 주땡산업연구원이니까. 그렇죠? 건설사 편이다 무조건. 본격 하락, 일시 조정. 본격 하락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일시 조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건데 풍선 효과가 확대되고 있나요? 풍선 효과가 확대되는 게 아니죠. 밀려나고 있는 거죠. 원래 올랐던 데가 서울, 과천, 분당 이런 데가 오르다가 떨어지니까 수용성 이런 데로 간 거고 지금 인천이나 오산, 화성 이런 데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풍선 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비는데 집값 오르는 것도 밀려나갔듯이 떨어지는 것도 밀려나가고 있는 거다. 수용성 얼마나 갔어요? 풍선 효과가. 한계가 있다. 주택 수급 불안으로 수급 충분히 남죠. 특히 비규제 지역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미분양도 나고. 근데 뭐 상승 전환한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아니죠. 수급 불안 노노.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되고 하락세가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참에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외곽으로 밀려나서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는 거죠. 수급 불안이 아니라 투기 수요들이 안 들어가면 집값이 뛰어요. 아까 광명도 그랬고 오산, 군포 이런 데들 투기 수요, 외지인 수요들 들어와서 띄운 거죠. 주택 수급 불안 절대 아니죠. 충분히 실수요들 살고도 남을 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양아치 소장. 저금리 기조 등으로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 유동자금이 풍부하면 돈 풀 이유가 없다. 저금리는 무조건 유동자금 풍부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동자금 떨어지고 있고 비소비 지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구당 소득은 올랐대지만 대부분 어디 쪽으로 올랐어요? 5분이 아니면 1분이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1년차 때 한 500 올랐는데 나는 한 700만 원 올랐다. 이런 분 있어요? 연봉 협상 하시는 분 중에서? 최저시급 올르니까 1분이 조금 올랐을 테고 5분이 같은 경우는 원체 돈이 많으니까 돈 먹기 해서 불로소득 많이 올렸으니까 그런 거고 집을 살 주요 세대들의 유동자금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양아치라고 그러는 거죠. 지표 들고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매물 잠김 현상 단기적, 공급 부족 장기적. 매물 잠김 현상 아니죠? 수요 감소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건데 거래 안 되면 무조건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그러죠. 공급 부족, 장기적 공급 부족 이야기했지만 3기 신도시 들어오고 실망 가구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안 하면 무조건 공급 부족이죠. 서울에 7만 가구 공급하려면은 재건축 매체해야 돼요. 한 70개는 해야 될걸요? 대단지라고 해가지고. 일반 분양 1000개씩 나온다고 해도. 그 70개 하는 동안 멸실은 한 2000개씩 나올걸요? 14만 가구 멸실 나오면서 3년을 견뎌야 되는데 집값 띄우려고 하는 거죠, 저 인간들. 감소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는 여전히 강성을 보일 것이다. 여전히 강성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강성을 보이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락세 들어왔으니까 대기 수요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수요자는 여전히 강성을 보일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성을 보이도록 지가 계속 꼬드기고 있는데 여력 감소. 대출 규제에 들어갔죠. 은행 자체에서 예대율과 바젤3로 자기 자본 확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질병 사태로
여력 떨어져 가고 있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 사고 싶은 사람도 늘어났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근데 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죠? 이 높은 가격에 가격이 떨어지게 보이고 투기 수요들이 빠지면 가격 하락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실수요자들은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줘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서야 제가 이 대인배의 큰 뜻을 몰랐네요. 쌀 때는 투기 수요가 사주고 비싸게 실수요들이 설거지 해줘야 한다. 큰 뜻을 가지고 있었네요. 제가 이 큰 뜻을 감히 몰라 뵀습니다. 그 다음에 김땡렬, 누군지 모르겠죠? 맨날 가치 투자 고려해야죠. 그래서 서초, 강남은 뉴욕급이죠. 가치 투자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뉴욕이랑 비슷한 가격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저평가된 B급 단지로 관심을, 랜드마크라면 발전 가능성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인간들이 일본 버블 때 다 오르니까 도쿄 뭐 상업지 이런 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한 여기쯤 하고 여기쯤 왔는데 일본은 호황이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여기쯤 떨어지고 있어도 아니야, 큰 틀로 봐서는 요렇게 오르는 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팔아치우는 그런 인간들이었지만 믿으면 욕골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스케일이 큰 분들을 그동안 몰라 뵙고 있었어요.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여력 감소하는 거죠. 양투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다. 자산은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 후 납부해야 된다. 니들이 말하는 현금 부자는, 진짜 현금 부자들은 돈 굴러가는 거에 엄청 빠삭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올인하지도 않고 지금 부동산 자산을 늘릴 생각 안 해요. 작년치 보면 부동산 자산 줄였죠. 그러면은 어떤 현금 부자들, 니들이 말하는 현금 부자들, 집 팔고 다음 집 살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현금 부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뭐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집을 사서 한 20억에 팔았다. 그럼 인근도 다 20억이죠. 그래 지금 조금 떨어져서 한 18억 정도 됐다. 근데 여기 한 13억 차익 보면서 이 중에서 한 6억 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은 14억 정도 되죠. 그러면 18억짜리 못 사잖아요. 지들이 말하는 현금 부자들도 못 산다. 안 내고 버틴다? 납부지형 가산세 엄청 세게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 이 현금 부자들이 집을 샀다고 칩시다. 이거 내면서. 그럼 뭐예요? 플러스 보유세, 플러스 대출 끼고 살 테니까 대출이자. 10억 이상이면 대출 못 받을 테지만 부담이 커지는데 하겠어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괄 배제됩니다. 귀속해서 24,000명, 현금 부자들 24,000명 빠지면은 개불도 없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하반기에 끝납니다.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매물 잠금, 공급 부족, 집값 상승이다 라는 되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들이 그랬잖아요. 요거 가지고 거지방법 같은 경우 심양 매물이라고 하면서 얼마 안 된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대부분은 증여로 빠지거나 법인으로 넘기거나 이렇게 다 빠졌다면서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하더라도 매물 자체의 감소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것 때문에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 심양 매물들은 진짜 빨리 팔려고 그러니까 급매에서 초초급매 이런 식으로 내놓겠죠.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를 심화시킬 것이다. 매물 감소는 별로 없고 가격 하락세는 몇 개의 매물 가지고 심화시키게 되면은 그 하락세가 하반기 갔는데 V자 반등 하면서 오를까요? 경제도 안 좋은데? 여기다 하반기에 뭐 들어가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까지 집값 올릴 수 있던 건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올리면서 분양가를 올리고 이걸 가지고 호도하면서 집값 올리죠. 그러니까 분상제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안정되었고 가격 안정 지표랑 공급 부족이 없었다는 지표는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자기들한테 무조건 불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연기하면 안 됐다. 이직거리 하고 있는데 자동차 모여가지고 총회하고 있으면은 분양가 상한제 연기한 이유가 뭐예요? 질병 때문에 총회하면서 더 퍼뜨리지 말아라. 그것 때문인데 결국 이직거리 하면서 지들이 방법을 찾아냈으면 7월 말에서 더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내년에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 인상되죠. 지금까지는 보유한지 1년 전까지는 40%고 그 이후에는 기본세율인데 6에서 42% 개선되면서 1년 내까지는 50%, 그 이후 2년까지 40%, 그 이후 6에서 4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작년에 영끌에서 산 사람이 직업을 잃었어요. 집을 팔아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양도차익 5천만원 남겼다. 작년에 좀 올랐다고 하니까 올해 팔게 되면 기본세율 적용돼서 작년 한 8월쯤 샀으면은 뭐 올해 한 10월쯤 팔게 되면은 1년 넘었죠. 취득 후 1년 시점 지나서 8월에서 1월 사이에 팔게 되면 678만원이다. 그러니까 차익을 4,322만원. 근데 이거를 까딱 넘겨가지고 2021년 1월에 팔면은
3천만 원으로 준다. 그러면은 올해 내에 팔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싸게 해줄 수 있죠. 하반기에도. 작년 말에 집 사놓고서 저희한테 그랬잖아요. 그때 말 들었으면 2억 올랐는데. 뭐 이런 인간들. 올해 내로 팔지 않으면 의미 없죠. 이거 내년 와서 요렇게 내려면 내년 8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좋아요? 투기 수요들. 비과세 요건 만족하는 실수요들 말고. 이게 지금 제가 5천만 원 잡아서 그런 거지 고가로 가면 고가로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낮추게 되도록 만들겠다.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그리고 집값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못한다는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로 바뀌게 되고 이번에 180석 받았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집값 떨어지게 되니까 잘한다는 평가가 늘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하다못해 진짜 내가 부동산 억제할 생각이 없더라도 규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은 표 떨어지는데. 이제는 신념이 아니라 뭐 몇몇 신념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냥 당으로 딸려갔던 사람들도 표를 위해서라도 이걸 밀어주는 정책을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아직도 돌고 있는 거 종부세 세법 개정안 이거 21대로 밀렸는데 이거 거의 될 것 같죠? 소득세법 장기 보유 특별거주에 대한 거주기간 추가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인상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이런 것도 추진되고 전매 제한 청약 제한 이거 더 강화하고 지방세 특례 해가지고 그 3억 원 주택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막을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 늘 이야기하지만 경제 안 좋아지고 있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있고 V자형 하고서 뭐 지들 늘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연구원에서 U자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하는 인간들만 V자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팔아먹는 인간들 주식 팔아먹는 인간들만 국가 채무 비율 늘어나고 있죠. 보험사 해지 환급금 늘어나고 예적금 해지액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느라 저축 이런 거 줄고 있다는 거죠. 저축 이런 게 줄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집 살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죠.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면 집 살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집 살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가격 하락 요소죠.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해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비하던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유동성이 풍부해요. 저금리 기조라서 예금 증가폭 2월 되면서 팍 꺾였죠. 그리고 가계대출은 아직도 1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전문가들 말을 믿어라. 서울 집값은 노도강이 주도할 것이다. 1월에 예측했죠. 전문가들이. 예언이 적중하고 있죠. 노도강이 주도할 것이다. 올해 서울 집값은 하락폭이 줄어들고 하락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도강이 주도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뭐다? 하락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믿어야죠. 제가 전문가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죠? 결론. 수도권 쪽 보면은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풍선효과가 먼저 나타날 뿐이지 하락세는 퍼져가고 있죠. 지방광역시 이런 데도 뭐 전매 제한 같은 것이 들어가면서 일단은 분양 열기만 낮춰놔도 충분하겠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더 오른다. 세종이 더 오른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경제 위기 예금 줄고 있고 해약은 늘고 있고 대출도 늘고 있고 연체율도 늘고 있죠. 소득은 줄어들 거 걱정하고 있죠.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걸 봤을 때 유동성은 대폭 감소 중이다.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결국 수요가 감소하고 그렇죠. 근데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자산 처분해야 되는 공급이나 규제 강화로 인한 처분해야 되는 공급은 늘어난다. 이 공급은 매물을 말하는 거예요. 신규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반기에는 총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끝난다고 해서 올라가냐? 7월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요. 8월에는 전매 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매물을 내놓기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하락시킬 핵심 정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발휘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엔 반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 다 상반기에 2분기 때 사라고 그랬어요. 2분기 때 어때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 이어지고 있죠. 하반기 때는 어떻겠어요? 해결된 거 있어요? 경제는? 부동산 정책은? 하나도 해결된 거 없다. 이 추세는 하반기 되면서 양도세 중과 끝났는데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네 하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